1648년 인조 26년 3명의 추노군이 압록강변의 한 주막으로 향하는데 에헤, 그 압록강이 한강 넘어가듯이 그리 만만한 게 아니래도. 그곳엔 조선 탈출을 준비하는 노비들이 있었고 나리 자들이 얼마나 빡신지 아마 뒷공문이 잡았을 거래요. 말끝나기 무섭게 들이닥치는 추노꾼들. 그들은 하필 노비들 사이에 악명 높은 대길의 추노패였고 펼쳐라. 대길의 신호와 함께 마치 사냥개처럼 달려들어 현란하게 노비들을 농락하는데 일부 노비들은 저항해보지만 허무하게 모든 노비들이 가볍게 제압돼버리죠. 신원을 재차 확인하는 추노꾼 대길. 주목, 한 여자에 대해 묻기 시작하는데 혹시 이 여인을 본 적이 있나? 하지만 질문은 별 소득 없이 끝나고 잔인한 강행군 속에 어느덧 주인집 인근까지 다가오자 부디 제 딸년을 풀어주시면 아니 되겠습니까? 아이 엄마가 죽음을 무릅쓰고 환갑 넘은 주인 영감 잠자리 수청을 들라 합니다. 애써 애원하지만 대길은 더 강하게 위협하고 또다시 강행군을 벌이며 최단 시간 최대 물량으로 노비들을 잡아오는데 한때 대길의 스승이었던 천지호가 언니, 이제는 다 대길이만 찾는데요. 대길 때문에 일이 끊기며 앙심을 품기 시작했죠. 그리고 반환된 노비들에겐 다양한 방법으로 잔인한 보복이 자행됐고 다시는 떳떳하게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것이다. 다른 도망 노비들처럼 업복의 얼굴에도 낙인이 새겨졌죠. 그날 밤 대길의 주막. 대기라. 천지호패가 서열 정리를 위해 쳐들어왔는데 내 밑으로 다시 들어와. 호랑이가 어떻게 개미들로 들어갑니까? 웃음이 끝날 때쯤 얘들아 쳐라. 싸움이 시작되고 가볍게 모두 제압한 대길. 주목, 우리 언니 술값 내 앞으로 달아놔. 어딘가로 급히 향하는데 한편 가혹한 현실을 맡고 있던 모녀 노비. 이때 누군가 담을 넘어 양반을 순식간에 기절시키고 아이의 엄마까지 구출시키는데 남자의 정체는 대길. 오락산 인근으로 가라. 영봉으로 올라서면 짝기란 놈이 있을 것이니 안전하기 편할 게다. 돈을 주고 말없이 떠나며 꼭 기억할게요. 과거를 회상하는데 어린 시절 자신의 집 노비 언년이를 사랑했던 대길. 언년아, 자 이거 아마 한식경은 이 손발이 따끈따끈할 거야. 꽉 쥐고 있어라. 하지만 그 손 놓지 못하겠느냐? 이 오망한 년을 메어쳐서 꽝에 가두고 죽을 때까지 물 한 모금 내어주지 말고. 관계가 들키자 굶어 죽게 생긴 언년. 언니야. 오빠 큰놈이가 언년이를 구하고자 불을 지르며 대길의 가족을 전부 살해했는데 그 과정에서 대길은 얼굴에 상처를 입고 언년의 눈앞에서 잔해에 깔리며 이 일로 대길은 추노의 길을 택했던 것이죠. 그리고 대길의 영원한 사랑 언년이는 최사가라는 양반과 원치 않는 혼인을 맺으며 오빠 큰놈이와 작별 인사를 나누는데 잊어라. 기억이 많으면 슬픔도 많은 법이다. 여전히 대길을 그리워하는 언년이. 기억마저도 하지 말란 말씀이세요. 도련님이 죽었어요. 그래서 너도 나도 살아있는 거다. 두 사람은 대길이 죽은 줄로 알며 봐라. 노비 낙인을 인두로 치시던 날을 기억하느냐. 양반 신분을 사들이고 이날 난 아파서 온 게 아니라 기뻐서 울었다. 우린 다시 태어난 게다. 비로소 사람으로. 각각 김혜원, 김성환으로 이름도 바꾼 채 유복하게 살고 있었죠. 부디 행복해라. 하지만 언년이는 여전히 대길을 그리워하며 첫날 밤에 도주를 감행합니다. 걱정 마세요. 잘 살게요. 그렇게 개빡친 최사가는 이미 혼례를 올렸으니 죽이든 살리든 내 계집아닌가. 명나라 출신의 암살자 윤지를 찾을 수는 있으시겠나? 차반은 오겠으나 살려올 자신은 없습니다. 비싼 값에 고용하고 언년이의 은혜를 입은 부하 백호가 아씨께서 거두어 주셔서 사랑부시라고 사는데 팔도로 모두 뒤져서라도 찾겠습니다. 언년이를 구하러 출발합니다. 한편 조정에선 당파간 분쟁이 한창이었는데 제주의 역경이 돌아 유배 중인 원손마마 두 분이 목숨을 잃었사옵니다.
병자호란 당시 분조를 이끌며 인조보다 뛰어난 모습을 보여준 세자 소현. 난 청나라의 볼모로 끌려가게 될 것이네. 인질이 확정된 소현은 저들이 어찌 그리 강성해졌는지, 조선 개혁을 위해 어찌 우리 조선이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일이 무너졌는지 알아보고 싶네. 인질로 끌려간 8년 동안 청의 신문물을 적극적으로 배워왔는데 인조는 그런 소현에게 위기감을 느꼈는지 소현은 귀국 한 달 만에 의문의 병으로 사망하고 세자빈 강씨는 영무에 연루되어 사약을 받았으며 세 아들 중 둘은 유배지 제주도에서 병으로 사망하고 막내 석견만이 궁녀 품에서 연명하고 있었는데 이제 오직 한 분만이 무사하시나 서둘러 약재와 의원을 보내심이 지당한 줄로 아뢰옵니다. 인조는 석견마저 죽길 바라고 있었고 지금 저자에 이런 그림들이 떠돌고 있지 않소? 전하, 의원을 보내자는 것도 충심이요. 욕심 많은 좌의정이 보내지 말자는 것 역시 충심 아니십니까? 인조의 속내를 수시로 읽으며 참으로 가엾으나이다. 반대파들을 모조리 잡아 이놈들이 역심을 품고 저자 이따위 그림을 유포시킨다고 발부가 들어왔으냐? 영모를 씌워 어찌 어심을 모르시는가? 잘 가시게. 막대한 권력을 손에 넣었죠. 비슷한 시기 한양의 훈련원 송태하라는 공노비가 잘 보고 익히도록 하라. 훈련원 판관 황철웅의 무예를 지켜보며 과거를 회상하는데 병자호란 당시 훈련원의 판관이자 황철웅의 전우였던 송태하. 철웅이 위기에 처하자 거침없이 철웅을 구해줬지만 오늘 준비 나중에 목숨으로 갚자. 한 사건으로 두 사람은 앙숙이 되고 마는데 끌려가는 소현을 구하기 위해 자살 공격을 펼치려는 훈련원의 무관들. 조선의 기상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자. 선봉은 항상 제가 섰습니다. 죽으러 가자! 황철웅을 제외한 모두가 공격에 나서는데 적장 용골대를 베르던 그때 소현은 오히려 조선군을 제지하고 너의 치기가 조선을 다시 전쟁터로 만들 수 있음을 모르는가? 그렇게 송태와 부하들은 청으로 넘어와 소현의 호위무사가 되었는데 조선에 온 송태와 부하들은 소현의 세력을 없애려는 이경식과 인조의 음모로 한국이 어찌 자네 집 곳간에 있는가? 횡령죄를 뒤집어쓰고 죄인을 포박하라. 이경식의 개가 된 철웅에 의해 체포되며 송태하는 절름발이가 되어버리고 가장 용맹했던 부하 한섬이 거짓 증언을 해버리며 송태와 부하들은 모두 노비로 강등되어 전국에 팔려갔으며 황철웅이 판관 자리를 얻게 된 것이죠. 절름발이 송태하는 노비들에게 무시받았으며 아픈 다리로 심부름도 전담하는데 다시 복귀하던 그때 조력자 선비로부터 서신을 받고 이 천한 것이 선비의 길을 막아서느냐?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나리. 서로 혼신의 연기를 펼치는데 받은 서신의 정체는 자신의 뜻을 이어 조선을 개혁해달라는 소현의 유언이었고 이에 제주에 혼자 남은 석견을 구하고자 숨겨둔 무기를 꺼내며 탈출을 준비하는데 다들 단단히들 동념해. 마침 다른 노비들도 탈출을 준비했고 노비들이 발각되자 송태하는 경비병들 앞에 대놓고 나타나 전륜발이 지나지 않는다. 쳐라. 절던 발은 연기였던 듯 날아다니는 송태하. 경비병들에게 부상만 입히며 순조롭게 도주에 성공하고 평소처럼 몸을 풀던 대길에게 내 은자 닦은 주지 덕분에 출세 한번 하세. 의뢰가 들어오는데 혼자 7건으로 합시다. 오가는 정으로다가. 저런 씨. 강행군 속에 결국 지쳐버린 노비들 헤어질 때 헤어지는 게 작별 인사를 나누는데 어디서 뭘 하든 나라에 해가 되는 일은 하지 말거라. 같은 노비끼리 훈계는 내 피로 너희와 같은 밥을 먹었다 하나 근본이 다르거늘 어찌 감히 망발인가. 노비가 됐음에도 노비를 차별하는 송태하. 혹 잡히더라도 나에 대한 말은 삼가토록 하라. 떠나려 일어선 그때 대길패와 맞닥뜨리고 마는데 정신없이 도망치는 노비들. 송태하는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대기를 낙마시키며 부상까지 입히는 실력을 보여주는데 한편 다른 노비들은 최장군 한 명에게 전부 붙잡히고 말죠. 그리고 의외의 강적을 만나 고전하던 대길. 방해꾼 천지호 패거리의 회방으로 싸움은 일단락되고 송태하는 다친 몸으로 간신히 피신하죠. 무예를 제대로 익힌 놈 같던데. 치료를 받던 대길. 이번 의뢰는 포기하기로 합니다. 한편 붙잡힌 노비들. 다리를 절제하는 게 확실한가? 저도 감쪽까지 쏟고 있었습니다요. 송태하에게 속내가 있다 판단한 철웅. 급조를 띄워 송태와 용모파기를 돌리도록 해라. 송태하에 대한 추격을 지시하고 그리고 이놈들은 눈을 하나씩 뽑아. 노비들은 혹독한 대가를 치릅니다. 다리를 절제 안 했다 합니다. 그간 눈속임을 한 곳에는 다른 연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송태하의 의도를 눈치챈 좌이정, 경식. 그날 밤 철웅은 맥없이 귀가하는데 철웅에겐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아내가 있었고 오셨어요? 아내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는데 어찌 그리 한숨이 깊으신가? 오셨습니까, 장인어른? 이 결혼은 사실 내 자네에게 훈련원을 맡길까 하는데 철웅의 권력욕과 열등감을 알아본 경식이 딸이 하나 있는데 철웅을 이용하기 위해 주선한 결혼이었죠. 내 병신 딸을 맡겨놓고 내 자네에게 면목이 없네. 술이나 한잔 하시겠나? 그리고 경식은 제주의 이석견을 차릴 것이야. 원손을 제거할 것을 사주하고 어떤가? 죽이려는 말씀입니까? 재미있지 않겠는가? 죄송합니다. 거절한 철웅은 감옥에 갇혀버리는데 지낼만 하신가? 나올 준비가 아니 되셨구만. 이때 양민 출신인 철웅의 어머니가 찾아오고 보고 가시게. 예. 철웅의 어머니마저 타깃이 되어버리자 대감마님이 사위를 이런데 그냥 두실 리가 없지. 철웅은 고민에 빠집니다. 한편 설화라는 고아가 대길패에 끼어달라며 무작정 합류하고 넌 뭐한 년이냐? 고향도 모르고 성도 모르니까 그런 거 묻지 마. 일손이 부족했던 대길패는 밥해, 빨래, 설거지를, 바느질을, 청소까지. 우선은 받아들이기로 하죠. 밤늦게 작업장에 모인 노비들. 죽입시다. 누구부터? 걸리는 양반들부터 죽이고 재물을 털어야죠. 이들은 혁명을 준비하는 노비당이었고 업보기도 노비당에 합류하며 자네 포수질 하던 얘기나 좀 들어보세. 삼보방포야 마누의 속고 뽑기는 못해요. 쉽더래요. 삼보방포가 뭐래? 세 걸음 한 짝에 떨어진다고 삼보방포라니. 실력을 과시하자 진짜로 조총을 가져오며 사냥 다닐 거라? 양반 사냥이요. 본격적으로 활동을 예고하는데 당이 크나? 고을마다 우리 정것들을 묶어주는 분이 계셔. 그분이 누구래요? 훌륭하신 분이지. 우리 함께 써볼 군량이 있는가? 업복은 의문을 뒤로 한 채 총을 점검하며 활동을 약속하고 니는 겁도 없나? 같은 노비당원이자 도망 노비인 초복과 호감을 나눕니다. 한편 유랑 생활을 하던 언년. 산속에서 몹쓸 짓을 당할 위기에 놓이는데 근처를 지나던 송태하가 다친 몸으로 양아치들을 제거하고 힘을 다해 쓰러지자 언년이가 산속으로 데려와 정성껏 간호하는데 악몽을 꾸는 송태하. 청군은 처자식을 모두 살해했고 늦게나마 복수하며 청군을 모두 제거했지만 바뀌는 건 없었죠. 악몽으로 괴로워하는 송태하. 언년이는 말없이 손을 잡아줍니다. 거처를 정하지 않으셨다면 나와 충주까지만 동행하시죠. 스승이 있는 충주를 경유하기로 한 송태하. 목적지가 없는 언년이는 무작정 동행하기로 하는데 두 사람은 서로가 노비임을 속인 채 묘한 호감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같은 시각 한양. 쓸만한 추노꾼이 있는지 물색가 시고 좌이정 이경식이 추노꾼 대기를 불러 사로잡아도 좋고 목만 취해도 좋다. 송태하란 작자다. 돈부터 던지는데 5천냥이다. 말도 안 되는 거금을 받은 대길. 감사합니다, 대감. 사력을 다해서 꼭 잡아 올리겠습니다. 숙소로 돌아와선 진짜 500냥? 무려 4,500냥을 빼돌리고 기분 좋게 식사하며
네가 왜 우리 최 장군님 옆에 앉아 있어? 최 장군님 조심하셔요. 최 장군을 연모하는 주모 덕에 든든히 배를 채우고 송태아를 잡으러 떠나는데 설아가 유독 대길에게 붙어서 갑니다. 드디어 옥에서 나온 철웅. 저자에 나가 사냥개 몇 마리 사들이시기 희생양으로 쓸 것들을 마련해주리. 도끼를 잔뜩 품고 임무에 나서며 자기들끼리 싸우던 천조패를 찾아가 즉시 고용하며 500냥이다. 인사드려라. 송태아의 스승이 있는 충주로 향하고 그 수삼 년 전에 나온 조보가 있어. 대길은 기록을 통해 송태아가 겪었던 일과 목적을 유추하고 다음 행선지를 파악합니다. 설아야 밥 먹자. 밥? 어디? 충주에 도착한 송태아. 하지만 검문을 피하느라 시간이 계속 지체되었고 송태아가 다른 길을 보러 간 사이 혼자 다니던 언년이가 결국 체포되고 마는데 이때 최사가가 보낸 윤지가 포졸들을 제거하며 언년이를 위협하는데 주위가 시끄러우니 목만 가져가게. 이때 송태아가 윤지를 쫓아내고 괜찮으십니까? 피를 가리기 위해 꽃 그림을 그려주곤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보십시오. 금방 달려갈 테니. 스승의 저택으로 홀로 향합니다. 그러는 사이 나는 대문으로, 주장으로 후문. 왕소에는 지붕 위로 올라갔다가 놈이 세면은 바로 방향 잡아줘. 충주에 도착한 대길패가 각자 수색을 시작했고 큰 놈이가 보낸 배꼽패가 거리를 좁혀오고 있었죠. 그리고 송태아보다 먼저 도착하고 마는 태아 자네 왔는가? 황철웅. 송태아가 오기로 했습니까? 철웅은 가차없이 스승을 베어버리는데 송태아가 한 발 늦게 도착하자 나는 항상 나보다 한숨 위라고 생각했겠지. 황철웅은 그간 쌓여있던 열등감을 드러내며 그게 바로 오늘 내가 너를 죽이는 이유다. 싸움을 시작하는데 잠시 소강 상태로 접어든 사이 송태야, 간만이야. 대길이 도착하고 못하는 놈이냐? 이놈하고 같은 일 하시는 분이시지. 대길은 철옹을 추노꾼이라 오해한 듯 싸움에 끼어들며 정신없는 3파전이 펼쳐지는데 이때 최 장군이 우렁차게 합류하며 황철웅을 마크하고 예측할 수 없는 싸움이 계속되던 그때 호각 소리를 들은 송태아는 언년이에게 향하고 대길이 필사적으로 막아섰는데 그렇게 한참을 달리던 두 사람 저자에서까지 싸움을 벌이는데 한편 장군에게 막혀있던 철웅 장군을 제압하고 송태아를 추격합니다. 이때 끌려가는 언년이를 목격하는 송태아 대길을 제압하며 언년이에게 향하는데 그 와중에 언년이를 저격하려는 윤지 백호가 대신 맞으며 싸움은 일단락되고 송태화와 언년이는 말을 타고 도주하는데 뒤늦게 따라온 대길 뒤에 탄 여자가 언년인지도 모르고 수리검을 던지는데 한 발이 언년이에게 꽂히고 언년이가 쓰러지며 대길은 뒤늦게 얼굴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정신을 놔버리는데 철웅의 검에 쓰러지는 대길. 철웅은 급히 송태아를 쫓지만
추격에 실패합니다. 대기라. 동료들에게 이송되는 대길. 조상 치를 뻔했군. 갑옷 덕에 무사했는데 언년이. 이건 또 무슨 송아지 개밥 먹는 소리야. 언년이 타령을 시작하는 대길. 작년 이맘때쯤인가 대길은 이전에도 처음 보는 여자들을 언년이로 착각했었고 큰 봉역을 치렀지. 그때 보충 끌려가서 맞은 군장자리가 아직도 저릿저릿하네. 그럴 때마다 동료들이 피해를 보았기에 일단 한양으로 돌아가서 아니, 송태아 잡으러 가야지. 완전히 뒤를 놓쳤는데 뒤를 놓쳤으면 앞에 가서 치면 돼. 분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언니 동생 다시 정하자고. 저자에서는 주먹 센 놈이 대장 아니야? 그 시각 증거인멸에 동원된 천지호 패거리. 너희 둘은 내일 오전까지 압구정으로 가라. 나머지는 나를 따르라. 패거리 인원들이 갈라지기 시작했죠. 성대하게 잔치를 벌이는 업복의 주인집. 노비들은 남은 음식을 모아 끼니를 해결하는데 업복이 너는 특히 남들보다 2배, 3배는 더 해야 되는 거 알지? 유독 업복을 갈구는 상노. 왜 대답을 안 해? 나 그만하래요 좀. 노비 인생을 받아들인 상노와 네가 누구 덕에 밥 먹는데? 이맘때 이렇게나마 점심 때우는 집이 흔한 줄 알아? 종놈 분수라러 이놈아. 그렇지 못한 업복은 사이가 개판이었고 노비다운 끝봉이와 뒷담화를 하던 그때 드디어 도착한 그분의 지령. 글 좀 읽을 줄 아나? 초보기 내용을 읽어주고 박병이란 양반을 죽이라는데요? 노비들은 드디어 행동에 나서는데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장전하는 업복. 세 걸음 만에 장전을 완료하고 임무를 순조롭게 마무리하며 양반의 품속에 있던 천냥의 어음도 확보합니다. 한편 중태에 빠진 언년. 송태아가 필사적으로 약초를 구해 극진히 간호하는데 악몽을 꾸던 언년. 손을 올리는데 송태아도 그때 언년이처럼 손을 잡아주며 언년이를 연모하게 됩니다. 드디어 일어난 언년. 다시 송태아를 따라가는데 이때 백호가 따라붙고 계속해서 송태아를 노리는데 갑자기 물러나는 백호. 혹시 훈련원 판관을 지냈던 송태아를 알아봅니다. 몰라 배웠습니다. 송태아를 믿고 떠나려는 백호. 아씨, 나리께 오늘 일을 어찌 말씀드립니까? 이에 언년은 이분과 혼인한 사이예요. 거짓으로 혼인 사실을 통보하고 때가 되면 찾아가겠으니 그만 추격하라 아뢰어주세요. 부부 행세를 하며 자리를 빠져나오는데 이 상황을 알려 없는 대길. 술에 취한 설아를 챙겨주고 체력에 다 된 언년은 송태아의 등에 엎이며 언년의 마음이 송태아에게 향하기 시작합니다. 언년의 혼인 소식을 전달하는 백호. 송판관이라면 무예나 인품 모두 사내들의 표상입니다. 어떤 사내이건 지금은 도망놈이 아니더냐? 게다가 수성한 자들이 악착같이 따라붙는 듯합니다. 명나라 출신의 살 수 있는 듯한 여인 하나와 추노꾼 이대길이라고. 대길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된 큰놈. 그 추노꾼 이대길이란 자 죽여야 한다. 대길을 제거하기로 합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어색하게 한 방에서 묵게 된 두 사람. 내일은 제주도로 갈 예정입니다. 석견 구출 원정에 같이 제주로 가시랍니까? 언년이도 동행하기로 하며 같이 목포에 도착하고 이복이 마주 묻겠네. 얘 나리. 삭선 충분히 줄 터이니 통해볼 때가 있는가? 제주로 들어가는 배를 얻는데 목포까지 따라온 대길패도 아, 너 있네. 일로 와봐. 너 있네? 가짜 신분증으로 위협하며 연놈들 봤어 못 봤어? 쫓겨지네. 저쪽에. 노인의 증언대로 추격을 시작하는데 한편 언년이에겐 암살자 윤지가 다시 따라붙고 필사적으로 추격하던 대길에게 백호가 암살을 시도하는데 일격을 피하는 대길. 백호의 수하들을 모두 제압한 뒤
백호와 결전을 벌이고 윤지와 결전을 벌이던 송태하는 간신히 치명상을 피하지만 노비임이 들통나고 제압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윤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두고 황급히 떠납니다. 대치 중인 두 남자. 이 여인을 알고 있나? 언년의 인물들을 보자 얼어버리는 대길. 백호가 이 틈에 대길을 없애려 드는데 의문의 창을 맞은 백호. 창의 주인은 장군이었고 백호는 그 자리에서 사망합니다. 네가 왜 언년을 찾아? 추노꾼들은 나름대로 장례를 치르고 백호의 호패 속 주소를 확인하는데 여주 오목골 백호라. 여기 가면 언년을 찾을 수 있겠구만. 홀로 떠나는 대길. 설화가 지키던 말을 타고 여주로 무작정 출발하고 어디가? 같이 가! 설화도 대길을 따라가죠. 쪽배를 타고 이동하는 두 사람. 완도까진 금방이니 거기서 큰 배로 옮겨 탈 예정입니다. 그런데 어찌 노비가 되셨는지요? 이에 송태하는 자신이 노비로 떨어진 이유와 원손을 구해 새 시대를 열겠다는 자신의 사명을 설명하고 이 언년이는 자신의 옷고름을 송태하에게 건네주며 말없이 송태하를 응원합니다. 수군 징령에 온 황철웅과 천지호. 한양에 닿는 대로 압구정 정자로 가면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에게 전하라. 천지호 패는 한 번 더 갈라지고 언니 사랑하오. 아끼는 부하 한 명만 제주까지 동행하는데 이전에 소식을 전하러 갔던 부하들은 좌의정이 내용 확인을 마치자 천지호 패거리 아니야? 의문사 당한 채 발견됩니다. 아이고 그 성병호고. 대기를 찾아가는 최장군과 왕손. 아무거나 주워 먹다 탈이 나버리는데 참 이 종이는 고소한 냄새가 난단 말이야. 종이의 출처를 떠올리는 최장군. 급히 종이를 빼서 물에 띄어 보는데 그러자 나오는 글씨들. 나온다. 군에서나 쓰는 밀지인데 미처 뜻을 펴지 못한 미륵이 누워만 있으니 내용을 모두 파악한 최장군. 잘하면 송태를 잡을 수 있겠어. 송태하의 다음 동선을 파악합니다. 뭐라는 거요? 서둘러 대기를 만나야겠다. 한편 포졸들에게 방치돼 있는 원손 석견. 한 궁녀만이 석견을 극진히 돌봤는데 원성mam마 송구합니다. 애놈 간재미를 처먹었나? 한 종일 낑낑대네. 송태하의 전 부하 한섬이 석견에 대한 반감을 표했고 이거 봐. 기다려. 내가 호강시켜 줄 테니까. 알았지? 꺼져. 궁녀에게 작업을 걸며 이봐! 내 패도 돌려! 한량처럼 지내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물을 마시려는 척 자리를 비운 한섬. 밀지의 내용을 확인하고 탈출을 계획하려는 듯 지도를 살피는데 그때 황철웅이 여기까지 들이닥치자 그간 정들었는데 미안하게. 호위병들을 전부 제거하고 석견을 납치하는데 뒤늦게 도착한 철웅. 아이를 가진 자가 발견되면 즉시 신호를 보내거라. 추격을 명하는데 밑도 끝도 없이 쫓으라 그러면 가격이 안 맞는데요. 돈을 더 요구하자 200냥 정도는 더 주셔야 됩니다요. 단칼에 베어버리고 천지호가 도망치자 부하가 발목을 잡아 천지호를 구합니다. 방을 둘러보던 철웅. 너희들은 서로 연락을 취하지 않았더냐. 한섬의 행선지를 확인합니다. 북쪽으로 갔군. 한편 백호의 주소지로 찾아온 대길. 그곳에서 여기가 칼잡이 백호가 사는 곳이요. 집안의 원수 큰놈이야 제외하고 복수를 시작하며 못다한 과거 이야기를 나누는데 부디 목숨만을 건지게 해주십시오. 그간 살면서 단 한 번도 제가 나리 빗줄임을 내세운 적이 없지 않습니까? 대길과 큰놈은 배다른 형제였고 우리 어미가 그대 아버지 씨를 받아 나를 낳았네. 그 뒤로 다른 노비와 혼인하여 언년이를 낳았으니 그대는 배다른 형제이고 언년인 씨다른 남매인 게지. 언년이와 피가 안 섞인 건 그나마 천운이었지만 이놈이 감히 이놈! 그날 난 내 아버지를 죽인 걸세. 대길의 님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아직도 언년이를 사랑하는가? 더더욱 충격적인 그럼 이만 잊어주게. 소식을 듣게 되는데 언년이는 이미 혼례를 올렸네.
전 훈련한 판관 송태하와 더 이상 찾지 마시게. 대길이 넋을 놓은 틈에 믿고 가겠네. 죄책감에 시달리던 큰놈은 자결을 해버리고 나의 아우. 설아가 대길을 위로합니다. 석견을 안고 한참을 달리던 한섬. 목소리를 낮추게. 석견을 돌려주고 원손 마마를 해하려고 한양에서 살수가 왔네. 현재의 상황을 얘기하며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마마, 그간의 불초를 용서하십시오. 용서받은 한섬. 그리 야차같이 굴더니 자신의 사연을 푸는데 명령이었네. 한섬아, 예, 장군. 네가 빠져나가야겠다. 한섬의 발고는 석견을 지키기 위한 작전이었죠.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명령이다. 상관이고 동료고 다 팔아먹고 혼자 살아남은 놈이니 개차반이래야 말이 되지 않겠는가. 아프셨겠소. 그리 본심을 숨기고 거짓으로 살았으니. 한섬은 이 틈에 고백하는데 호강시켜준다는 말은 참말일세. 한섬이 싫지 않은 궁녀. 궁녀가 어찌 하지만 딴 사내를 볼 수 있겠소. 궁녀 신분이라 애써 거절하는데 세상이 바뀔 것세. 한섬도 소연의 뜻을 받들어 조선의 개혁을 약속합니다. 길을 떠나는 궁녀와 한섬. 아이 근데 그 이름이 뭐냐니까. 네, 이름은 통성명을 하려던 그때 황철웅이 이들의 평화를 파괴하고 내가 호강시켜준다고 했잖아. 한섬은 슬퍼할 틈도 없이 도주를 시작합니다. 한편 부하를 묻어주던 천지호. 안녕 올라가거든. 애들 모아서 꼭 네 왼수 갚아줄게. 부하들과 복수를 다짐하는데 애석하게도 하나 남은 부하조차 위문사 당해버리죠. 이제 원손도 죽은 것입니다. 필사적으로 도망치던 한섬. 결국 거리가 좁혀지고 원손을 이리 넘기고 편히 죽거라. 말버릇 여전하셔. 아이를 안은 채 힘든 싸움을 시작하는데 장소를 옮겨가며 상대하는 한섬. 결국 위기에 몰리는데 멈춰라! 어디선가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 드디어 나타난 송태아가 먼저 가거라. 황철웅을 상대하는데 비등하게 싸움을 벌이던 두 남자. 이때 관군이 들이닥치기 시작했고 송태아가 노련하게 응수하며 이제 그만 쫓아라. 나한테 명령조로 말하지 말란 말이다. 믿고 가겠네. 철웅을 베지 않고 떠나는데 이리 오지 못할까? 다시 쫓아가려는 철웅. 관군에게 발이 묶여버립니다. 준비한 배를 찾은 송태아. 오르십시오. 잠시 다녀올 곳이 있다. 다녀오겠습니다, 마마. 석견의 허락을 받아 언년네를 찾아간 송태아.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발전하고 관군을 전부 제거한 황철웅은 지친 몸으로 추격을 이어갑니다. 한편 조정에는 청나라 사신들이 도착했다고. 예, 전하. 병자호란 당시 인조의 굴욕을 눈앞에서 지켜보고 소현을 볼모로 잡아갔던 군신의 의를 맺은 지 언 10년이 지났건만 용골대가 도착하고 소현과 나는 아주 깊은 우정을 나눈 사이요. 그의 아들은 나의 아들이나 다름이 없어. 제주에 유배되었다가 다 죽고 셋째만 살아남았다 들었어. 그 애를 내가 키우고 싶소. 공적으로는 양국의 우위를 돈독하게 하려는 것이니 석견을 인질로 잡으려는 청나라. 알겠습니다. 좌의정은 확신에 찬 대답을 남깁니다. 한편 길거리에서 발견된 철웅. 포교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구조되는데 제주 일은 어찌 되셨는가? 철웅이 상황을 모두 얘기하자 실망이시네. 제가 찾아낼 것입니다. 그러셔야지. 그렇지 않으시면 죽어서도 다시 되돌아올 자리가 없으시니. 경식은 철웅을 겁박한 채 자리를 비우고 악에 바친 철웅은 네, 보란 듯이 그대 아버지를 밟고 일어설 테니. 경식에 대한 복수도 다짐합니다. 언년이는 찾았나? 오랜만에 다시 합류한 추노패들. 송태아 잡으러 가야지. 이것 좀 보게. 최 장군의 밀지를 통해 뜻을 펴지 못한 미륵이 누워있다. 미륵이 누워있으면 와불, 조선팔도 유일한 와불이 있는 운주사. 그
그곳으로 혼자 달려가는데 마침 운주사에 모여들기 시작하는 송태하의 옛 부하들. 서로 슬픔을 나누며 원손 마마께 문을 올립니다. 원손 석견에게 예를 갖추고 소연의 뜻을 받들어 새 시대를 열려 하는데, 하지만 이제 우리는 현 세자인 복림 대군을 부인하며 원손 마마를 세자조로 부를 것입니다. 유생들은 그저 반정에 뜻을 두신 겁니까? 상소를 올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네요. 권력 찬탈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고, 피를 흘리지 않고 성공한 혁명이 있든가. 이미 도처에 나를 따르기로 한 자들이 많으니 자넨 혁명군의 수장이 되어줘야 하네. 벌써 불안한 조짐이 감지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떠나실 의향은 없으시오. 제가 옆에서 도와야지요. 조선의 역사를 새로 쓰는 일이오. 당연하다는 듯 여자는 도울 일도 없고 할 일도 없소. 차별을 일삼는 여자도 세상의 반쪽 아닙니까? 뻔한 조선의 선비에 불과했죠. 어느새 잠입에 성공한 대길. 드디어 송태하를 발견하고 기습을 준비하는데, 대길은 여기서 그토록 찾던 언년이를 드디어 찾아내고, 내가요 이렇게 살게 됐는데 잘 살면 안 되겠지. 둘의 평화를 깨르던 그때 원손이 언년이에게 안기고, 원손을 둘 사이의 아들이라 착각하며 모든 추적을 포기하고 운주서를 나오는데, 그 사이 언년이와 송태하는 진짜 부부가 되어버리고, 대길은 탈진할 듯 울며 언년이를 잊으려 노력할 뿐이었죠. 천지호 왔다. 부하가 모두 죽은 것을 알게 된 천지호. 철옹을 쫓아 복수하려는데, 알아 몰라. 그토록 찾던 철옹은 송태하는 운주사 아래 서원에 있겠다 했네. 송태하를 쫓아 운주사로 향했죠. 한편 양반 사냥에 나선 노비들. 어복을 제외한 모두가 첫 작전이었는데, 그렇게만 하면 아무 걱정 없겠다야. 이때 양반들이 들이닥치자 약속된 신호와 함께 아주 때로 몰려오네. 긴장 속에 사냥이 시작되는데, 예상보다 많이 살아남은 양반들. 위에 사람이다. 겁에 질린 노비들은 장전에 실패하며 총도 버린 채 도주하고, 업복이 혼자 남아 마무리 지으려 하지만 살아남은 양반들이 업복을 쫓고, 업복이 위기에 몰린 그때 초복이 기지를 발휘하며 저기로 갔어요. 업복을 지켜냅니다. 양반 사냥에 일까지 마치고 돌아온 업복. 어딜 싸돌아다니다가 이제 들어와 이놈아! 상노에게 이유 없이 맞는데, 아이고 정말. 사내가 참아. 지금 딸내미가 주인마님 방에 들어가서 그래. 상노의 딸이 오늘 밤 주인의 수청을 들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게냐? 다른 집에 팔려가기 때문이었죠. 이에 업복은 상노를 찾아와 손을 잡고 말없이 위로해줍니다. 완전 폐인이 되어버린 대길. 집으로 가야지. 송태하를 포기하고 500냥짜리 추노를 코앞에 두고? 추노 일도 접자 제안하는데, 우리 그만 접자고 추노지. 갑자기 무슨 소린가? 이천에 말이야 논 100마지기 살았어. 돈이 어디서 났길래? 내가 그간 빼돌린 돈이 한두 푼인 줄 아나? 평생을 이질거리에서 살 수는 없는 거잖아. 자네 언년이를 바꾼. 언년이를 잇기로 결심한 대길. 그만 돌아가세. 한양으로.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꼬맹이도 보내야지. 옷감이라도 하나 떠줘야지. 늦지 않게 들어오게. 작별 선물을 골라주죠. 그런데 대길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는 언년. 하지만 이미 혼례를 올린 언년은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하려 합니다.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같은 시각 운주사. 500냥을 혼자 먹기 위해 나온 왕손. 부하들이 많아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하필 황철웅에게 발각되고 언니들이랑 다시 와야겠다. 투덜거리며 마을로 내려오는데, 미행을 눈치채자 시작되는 싸움. 최 장군이 왕손을 찾아 나섰고, 대길도 한참이 지나서야 왕손이 이놈의 새끼. 왕손을 찾아 나서는데, 필사적으로 싸우던 왕손. 도주를 시도하는데
하지만 반대편으로 먼저 올라온 황철웅이 왕손을 제압해 산속으로 들어가고 흔적을 발견한 최상군이 산속으로 들어오는데 다시 조우하게 된 두 남자. 누구의 명으로 왔느냐? 내 동생은 어디 있는가? 둘의 싸움이 시작되는데 부러진 창으로 저항하는 장군. 하지만 다리가 베이며 치명상을 입고 쓰러지고 마는데 모든 상황이 끝나고 도착한 대길. 피 묻은 최장군의 창과 왕손의 활을 발견하는데 이제 대길을 배려는 황철웅. 송태야! 그런데 송태야, 너냐? 송태아가 범인이라 오해하는 대길. 철웅은 대길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다음날 운주사. 이제 명령을 내릴 참이니 반정을 위한 병력 소집을 명령하는데 당장 거병을 하자니요. 한참을 고민하던 송태아. 우리끼리 네 분이 이래야 쓰겠느냐? 저들도 다 우리 편이니 합일점을 찾아야지. 반정에 협력하기로 하는데 이리 따라줘서 고맙네. 모두 출발들 하세요. 다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늦기 전에 말하려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임금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저하를 도의에 올리지 말자는 것인가? 올려야지요. 하지만 그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협력하는 목표에 대해 명확히 얘기하며 자네는 어디로 가나? 전라도 충청도를 지나 경기도일세. 혁명을 시작하는데 누구부터 출발인가? 병력을 모으기 위해 조선 팔도로 선비들을 파견하고 준비되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장군. 무관 한 명이 각각 호위하기로 하는데 하지만 황철웅에게 작전이 노출되고 황철웅은 이들을 모습을 드러내거라. 하나씩 각계 격파에 나서고 무관들은 나름 격렬하게 저항하지만 대부분이 황철웅에게 당해버리죠. 그리고 송태아가 계획이 잘못되고 있음을 뒤늦게 알게 되는데 그 시각 운주사에 도착한 대길. 송태아를 잡으러 들어와선 마침내 언년이와 도망노비 따위가 평온할 줄 알았더냐? 애등 섞인 인사를 나눕니다. 그리 살아계시니 저는 그걸로 행복합니다. 도대체 무엇가 행복하느냐? 이때 송태아가 도착하고 내 부하들을 그대가 죽였는가? 최장군이랑 왕손이 어디 있을까? 대답해라. 심각한 오해가 생긴 두 사람 즉시 격돌하는데 언년이가 싸움을 막기 위해 왜 이러시오 부인? 저분이 제 정인이었습니다.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저만 죽으면 되지 않습니까? 자신이 원흉이라 생각한 듯 죽여달라 부탁하지만 그대 정의는 납니다. 송태아는 언년이를 안심시키며 다녀오겠습니다. 원손만 말을 부탁합니다. 우리 아들입니다. 원손을 부탁한 채 대길과 결판을 짓기 위해 출발하고 언년이 석견을 돌보러 오는데 어째서인지 석견을 데려가고 있는 조선비. 송장군의 기세를 꺾어놓지 못하면 계속해서 끌려다니게 될 것이야. 수원으로 가세. 송태아를 조련하기 위한 간계였는데 하지만 필사적으로 달려온 언년이가 유생들을 막아서며 썩 물러나지 못할까? 아기를 빼앗아간다고 소리를 지를까요? 협박 끝에 다시 석견을 안고 앞장서시오. 어찌 여자가 남자보다 앞서 걸을 수 있습니까? 언년의 기지로 불편한 동행이 시작되는데 사람들의 이목은 피하지 않겠나. 한가진 곳까지 간 다음 여의치 않. 그런데 여기까지 따라온 황철웅. 원손은 어디 있습니까? 다행히 언년이는 멀리까지 도망쳤고 조선비가 입을 못 열자 황철웅은 그 자리에서 부하를 죽이고 조선비를 생포합니다. 한편 마지막 싸움을 벌이고 있는 언년이의 남자들. 송태아가 대기를 베지 않고 멈추는데 널 죽이지 않겠다. 이거 어떡하나? 난 내 놈을 꼭 죽이기로 다짐을 했는데. 칼을 거두는 송태아. 칼을 놓는 대길. 한때 정인이었다는 진한 인연이 오늘 그대를 살렸다. 내가 그런 미천한 집안 종년한테 마음을 줬을 것 같나?
충격적인 사실에 넋이 나간 송태야. 그 틈에 대길이 기습하고 두 남자는 맨손 격투를 벌이는데 싸움은 해질녘까지 이어져 두 사람 모두 탈진한 채로 어느 순간 서로의 몸에 의지한 채 싸우고, 이때 대길이 마지막 힘을 쥐어 짜내며 드디어 송태야를 제압. 이제 끝을 보기로 하는데 저장과 왕소라! 차마 죽이지 못하는 대길. 언제나 무기를 버리고 슬픔을 억지로 삼킨 채 송태야를 끌고 가는데, 언년이는 송태야가 오지 않자 운주사를 떠나기로 합니다. 오늘도 그분의 지령을 받은 노비들, 초복의 신호 아래 두 명의 양반을 사냥하는데, 뿌듯해하던 그때 혹시나 하여 사람을 사서 대신 보내고 우린 뒤를 밟았지. 업복이 베어지려던 그 순간 웬 젊은 사내가 놀라운 솜씨로 양반들을 제거하는데, 이 사내가 바로 지령을 주던 그분이었고, 오자마자 새 작전을 펴는데 이제부터는 권세 높은 양반들부터 처단을 하도록 하시지요. 돈을 빼내 무기를 구하고 노비 문서를 찾아 모두 불사르는 것입니다. 높은 양반 집에 대놓고 쳐들어가선 뭐야? 어쩌려고 저런다냐? 도발을 하는 그분. 이리 오너라! 뭐들 하는 놈이냐? 이러다 정말 큰일 난다니까요. 심지어 이 저택의 병력과 노비들이 도착하는데, 그분은 너무나 여유롭게 엄호를 받으며 병력들을 모두 제압하고 저 양반 끌어내시지요. 노비당원들에게 직접 양반을 처단할 기회를 주며 노비 문서를 태워 자유를 주고, 노비 문서도 없으니 도망치고 싶은 사람은 떠나도 됩니다. 이 집의 재물을 나눠주며 떠나 보내는데, 노비당원들은 점점 대담하게 변해갔고, 그걸로 빨리 쳐들어가세요. 형님은 일 끝나면 뭐 하실 겁니까? 거사 후 꿈을 물어보며 나는 장군을 한번 해볼까? 벼슬 하셔야죠. 저는 그냥 궁궐 문지기나 하려고요. 우리 형님들 궁궐에서 왔다 갔다 하실 때 아는 척이나 하게. 서로 의지를 다져갑니다. 좌의정 앞에 송태야를 끌고 온 대길. 타고난 사냥개로구나. 어딘가 찝찝한 마음으로 자리를 뜨곤 맛있어. 언제도 먹어봐. 홀로 앉은 밥상에서 결국 오열하고 마는데, 그런데 갑자기 체포되는 대길. 송태야와 같은 장소에 끌려오는데, 이자를 잡았을 때 4살가량의 아이가 있었을 것이다. 아이를 정확히 본 대길. 아이를 보았는가? 개새끼 말입니다. 나는 몰라. 아이를 지켜주기로 하고 한참을 얻어맞던 그때 그만하십시오. 조선비를 잡아온 황초롱이 자네 왔는가? 제가 맡겠습니다. 모두를 내보내고 네 놈부터 시작해야겠다. 먼저 쇠맛을 보이고 질문은 그 다음부터 하지. 일단 고문부터 시작하려는데, 초롱을 도발하는 대길. 사람 몸에 급소가 몇 개나 있는지 아느냐? 급소를 공격당하고 네 놈이나 네 놈 패거리들이나 하나같이 눈빛이 불량하구나. 대길은 이제서야 원수를 찾게 되지만 그 자리에서 기절당하고 시작해라. 명령이라면 따라주시. 한참을 고문당하던 송태야도 괜찮으신가? 입 다물고 있거라. 부하를 죽인 진범을 먼저 간 동료들을 부러워하게 될 테니. 이제야 알게 되지만 그 진범에게 속수무책으로 고문을 당하고 함께 있던 여자가 원손을 데리고 있다지. 그 여자도 오래지 않아 잡힐 것이다. 운주소에서 연결되는 모든 길에 기찰이 벌어질 것이니. 결국 투옥되고 마는데, 그리고 멀쩡히 일어나는 대길. 멀쩡하였던가. 주고받는 얘기 전부 다 들었어. 지금 언년이가 원손인지 임금 손전지를 데리고 있다는 건가? 언년이 아들이 아니란 걸 뒤늦게 알아채고
놈들이 모두 원수를 찾고 있어. 그 말은 말이야. 결국 모든 원설이 언년이한테 간다는 말이야. 언년이를 위기로 몰아넣은 송태아를 원망하는데 언년이는 다행히 운주사를 나와 부군께서 벼슬에 계시오? 예. 유력 가문 행세를 하며 저녁은 드시었어? 여러 집에 숨어 지내기 시작합니다. 한편 수레로 이송되는 왕손과 장군, 몸을 조금씩 움직이며 왕손아, 수레꾼들이 방심할 틈을 노려 간신히 탈출에 성공하고 짝간데 가자. 짝귀의 산채로 향합니다. 같은 시각 황철웅을 찾아낸 천지호, 암살을 시도하는데 이걸 피하는 황철웅. 이에 천지호는 돌격을 감행하는데 복수에 실패한 천지호. 이쪽이요. 대기를 찾아와선 대기라. 한참을 놀리다가 이건 비밀인데 말이야. 내가 너 구해줄 거야. 자신의 제자였던 대길에 구출을 약속합니다. 다음날 사형장에 끌려온 두 남자. 다른 준호패와 말썽이 비일비재하던 끝에 천 모라 불리는 이들의 동패를 살해하여 압구정의 교살로 위장하는 등 없는 죄를 뒤집어쓰고 죽을 위기에 몰리는데 이때 포졸로 위장해 있던 천지호가 칼춤 한번 춰야겠구먼. 행동을 개시하는데 의문의 병사들이 형장을 덮치며 송태아를 구출하고 그냥 가지 않는 송태아. 검을 던져 대기를 구출합니다. 정신을 차린 대길, 천지호와 함께 도주에 성공하지만 대기를 겨냥한 화살이 천지호를 관통하고 한적한 야산까지 피신에 성공하지만 천지호는 그곳에서 숨이 끊어집니다. 한편 창고로 숨어든 송태아. 장군 뵙고 싶었어. 구출 작전을 편 건 청나라의 병사들이었고 편복을 하셔야 합니다. 작전을 지시한 용골대를 찾아가는데 평안하셨습니까? 용골대를 보자 회상되는 과거, 각 군의 수장으로서 일기토를 했던 두 사람. 하지만 승부는 나지 않았고 두 사람은 무사로서의 우정을 쌓아왔던 것인데 송태아에게 무기까지 선물하는 용골대. 원소를 찾아 함께 청으로 가세. 그곳에서 힘을 길러 훗날 왕으로 추대하면 되지 않겠나? 나름 괜찮은 제안을 하지만 원소만 말로 찾게 되면 현 세자 저하인 복림대군을 배려합니다. 원소맘의 사면을 추천드릴 것입니다. 세자를 만나겠다. 송태아가 협조해주지 않자 준비시켜 놓았느냐? 예. 은밀하게 뒤를 따라가라. 미행을 붙여 송태아를 감시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원선을 확보해야 한다. 한편 이경식 앞에 끌려온 조선비. 함께 하자던 사람들 명단이 있으시겠지. 모든 동지들을 팔라며 회유 당하는데 그대 과거는 모두 거기에 담아내시고 나와 함께 새로 출발하시게나. 달콤한 제안에 고민하던 조선비. 결국 당대의 명필이시구먼. 모든 동지들을 팔아넘기고 등청은 언제부터 하도록 합니까? 내일부터 하셔야지. 순식간에 관직까지 하사받게 되죠. 한편 감시를 잘 피해오던 언년이가 이보시오. 결국 적발되어 관아에 넘겨지고 이를 구하려던 대길 그리고 송태아가 또다시 조우하게 되죠. 오목골 사는 김성환의 노이대는 김혜원이라 합니다. 그 집안이라면 춘옥군이 찾아와 자진했다는 거짓말인가? 예, 정황은 족보를 사들인 것 같습니다. 언년이에 대한 모든 비밀을 알아버린 사또. 니년 오라비 이름이 김성환이라 했더냐? 사또가 큰놈의 사망 소식을 전하려는데 니 오라비 김성환은 이때 대길이 나타나 사또를 제압하고 빨리 저 여자 풀어주라고 해. 이놈을 끌어내거라! 인질극을 벌여보는데 명을 받들지 못할까? 인질극이 통하지 않자 송태아가 합류하며 난전으로 포졸들을 전부 제압하고 환상의 호흡으로 사또까지 제압하며 빈집에 은거하는데 제 이름은 언년이었습니다. 눈치껏 자리를 비우는 대길. 난 언년이란 여자를 모른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아시지 않습니까? 대길의 과거에 대해 설명하는 언년. 그 남자는 높은 벼슬을 해
양반 상놈 구분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한 여자를 위해 세상을 바꿀 용기를 가졌던 분입니다. 그 용기와 상응하는 사랑이 너무 과분했지요. 그런 대길이 죽은 줄 알고 있었다 설명하며 죽은 줄 알고 그리고 나리를 만났어요. 원손을 건네며 송태아를 떠나고 다시는 저 같은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대길을 애써 외면하며 길을 나섰는데 이때 뛰쳐나오는 송태아. 백성의 고충을 깨닫자 했지만 노비가 없는 세상은 그리워오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깨달은 듯 내가 옳은 생각을 세울 때까지 도와주며 기다리겠습니까? 언년을 붙잡습니다. 대길이 머물렀던 주막을 탐문하는 황철웅. 그저에 대해 아는 바를 모두 털어놓는다면 후한상을 내릴 것이다. 한양의 민심이 흉흉해지기 시작했죠. 대길의 주도로 월악산에 온 일행들. 몇 년 만에 만난 짝귀와 화끈한 인사를 나누고 언니! 죽은 줄 알았던 동료들과 보고 싶었네. 감격의 제열을 나누며 아저씨! 우리 은실아. 은실이라는 꼬마가 갑자기 안기는데 보고 싶었어요, 아저씨. 위험을 감수하고 구해줬던 노비들이 아저씨 안 잊을게요. 이 산채에서 사람처럼 지내고 있었죠. 다 나으리 은혜지요. 그리고 산채를 찾아온 설화. 대길을 보자마자 안고 언년이와 대길이 눈이 마주치는데 대길은 보란듯 설화를 감싸며 필사적으로 언년을 떨쳐내려 노력합니다. 어느새 월악산까지 쫓아온 청나라 병사들. 송 장군님이 산적도 산채로 들어갔습니다. 송 장군님과 함께 움직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럴 순 없다. 유사시에는 원손만 확보해서 몸을 빼야 하니. 산채 주변에서 매복하기로 하고 5명의 훈련한 정예병을 추가한 황철웅도 관계된자가 월악에 은신한다는 소문이니 월악산으로 들어와 짝귀는 어디에 있는가? 저쪽 영봉으로 올라가시면 북사봉이란 곳이냐? 그렇습니다. 포위망을 좁혀오는데 한편 조선 각지의 유생들은 얼굴을 확인하시게. 조선비의 밀고로 인해 모두 맞습니다. 하오가시게. 잡혀오기 시작했고 상황을 전혀 모른 채 임무에 열중하고 있던 한섬도 120여 명은 동원할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대감. 죄인은 듣거라. 뒤늦게 조선비가 변절했음을 알게 되고 그 어찌된 일인지 짐작이 가네. 한섬이 나름 저항해보지만 결국 숫자에 밀려 최후를 맞이하고 죽고 나서야 피막골 장필순. 왜 남의 이름을 부르시오? 남이라니. 이승에서 이루지 못한 이젠 내 마누라인데. 사랑을 이뤄냅니다. 그날 밤 축제가 한창인 산채. 송태아는 어수선한 틈에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다시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원손의 사면을 위해 복림대군이 있는 한양행을 결정하고 이번에 마실러 가면은 네 놈이랑 원손 그리고 네 놈 부인 다 잘 살 수 있는 거냐? 쫓기며 살지는 않겠지. 그럼 내 한양까지 동행하지. 합류하는 대길. 어딜 가쇼? 한양으로 간다니. 경비병들과의 인사를 마치며 한양으로 출발하는데 몇 시간 지나지 않아 황철웅이 경비병을 급습하고 간단한 신문 끝에 다 갔어. 한양으로. 제발 살려줘. 황철웅도 즉시 한양으로 출발합니다. 한양에 집결하는 각 지역의 노비들. 잘한대요. 오늘 밤 한양의 곡물창고인 선해청을 들이치기 위함입니다. 선예청을 습격해 오늘 밤 불태우는 것은 선해청의 쌀이 아니라 양반들의 죄업입니다. 사실상 선전포고를 앞두게 되고 명포수 업복에게는 만약 우리들 중에 살아서 잡히는 사람이 있다면 형님이 처리하셔야 됩니다. 잔인한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 시각 한양에 잠입한 송태아. 움직이자. 저하 예전 사가에서 모시던 송무라는 사람이 저희 집으로 새벽에 들렀다 하옵니다. 내시를 통해 암호를 전달하고 전나무를 광희문에 옮겨놓았다 하옵니다. 복림이 암호를 눈치챕니다. 장군인가? 그날 저녁 월악산. 훈련한 관원들이 확실하더냐? 예, 송장군과 일행들의 행방을 묻더니 떠났습니다. 산채를 들이쳐 원소를 확보해야겠다. 잠입에 성공한 청나라군. 원손을 데리고 나오는데 하지만 짝귀에게 적발되고 대가리끼리 한번 붙을까? 수장 승부를 원하나? 꼼짝없이 붙잡히며 밑에 있던 우리 애들 네가 죽였냐?
우리가 죽인 건 아니다. 그럼 누구야? 애는 왜 데려가려? 밤새 신문을 당하게 되죠. 한편 작전을 계획하는 황철웅. 다시 한양으로 온 것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는 것이겠지. 어명을 받아내려 할 테지. 전하를 아련하려 한다는 것입니까? 전하가 아니라 저하다. 송태하의 의도를 모두 파악하고 병력들 또한 대기시키도록 해. 일반 병력까지 동원한 함정을 계획하는데 송태하는 함정에 완전히 빠져들죠. 송장군, 저하. 기회를 노리는 황철웅. 전 병력을 집결시켜. 저하가 떠나시면 그때 친다. 대화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며 요청한 병력들도 출격하기 시작하는데 석견이 일 때문이냐? 예, 저하. 사면을 추청하려는가? 헤아려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하. 새 시대를 열겠다며 설명하는 송태하. 그분과 함께 세상을 바꾸려고 합니다. 임금이 아니라도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려 합니다. 이름 없는 백성으로 살지라도 역사가 되는 것을 보여주려 합니다. 하지만 복림에겐 영모를 꾀한다는 말이고 영모로밖에 보이지 않았고 다시는 나를 찾지 말거라. 대화가 끝나고 복림이 떠나자 황철웅의 공격이 시작되는데 그때 선예청을 공격하는 노비들 창고마다 불을 지르며 그분을 필두로 백병전을 벌이고 어복의 든든한 어모 속에 적들을 압도하는데 반면 정예들과 힘든 싸움을 벌이던 대길과 송태하. 결국 포위되고 마는데 노비들은 대형 곳간에 폭탄을 넣고 선예청에는 대형 폭발이 발생하는데 폭발로 인해 싸움터의 주의가 분산되자 대길과 송태하는 틈을 노려 도주를 시도하고 병력을 왜 안 오는 것이냐? 지어놓던 병력들은 선해청 쪽이 아닌가? 방파가 계속 광희모 쪽으로 오라고 있습니다. 선해청 습격이면 전 병력이 다 모이다. 우리만 가지 않고 뒷감당할 자신이 있는가? 선해청으로 간다! 결국 선예청으로 지원을 와버렸고 부상 입은 노비 한 명을 생포하려는데 신문을 해야 한다. 이에 업복이 잡혀 고문받다 동지들을 발굴하고 죽느니 깨끗하게 보내주는 것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정들었던 동료의 숨통을 직접 끊어줍니다. 도주에 성공한 대길.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최 장군 밥 잘 먹고 똥 잘 싸고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라. 최 장군을 좋아하는 주모 덕에 배고파 죽겠어. 밥 좀 내와. 그래. 두 그릇이야. 주막에 숨어 기회를 보기로 하는데 선해청 근처에 소요가 있었는데 이곳을 훈련원이 방비를 한다. 송 장군이 온 것인가? 직접 나서기로 하는 용골대. 우리가 움직여야겠다. 떠나는 날짜와 장소를 송 장군의 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자들을 공출한다든가 하는 금방 퍼질 수 있는 소문들을 퍼뜨리도록 해라. 소문을 통한 구출 작전을 계획하고 대길은 주모를 불러 그래 최 장군 이참에 장가들라고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결혼을 약조하며 저자의 소문을 확인하는데 청나라 놈들이 아주 쌩 난리를 치는 바람에 14살 되는 여자아이 1000명인가 2000명인가를 공출하래. 배로 실어 나른다고. 일단 나가봐. 이제 암호를 유추해보는 송태하. 해석해봐. 14세 여자아이. 1000명에서 2000명은 또 뭐야? 불분명한 숫자는 빼는 게 원칙이다. 날짜는 14일이고 배로 나른다고 했나? 그럼 강화도다. 암호 파악은 완료됐지만 14일이면 사흘밖에 안 남았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간. 방법이. 이에 대길이 방법을 떠올리는데 짝기한테 시켜가지고 여기까지 데려오면은 방자를 구할 수 있나? 방자야 자관주무한테 시키면 되는 거고 용인 얼음에서 만나 강화로 빠지면은 대충 시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이에 주모는 즉시 방자를 부르고 오늘 밤까지 월악산 밑에 여각을 어떻게 가요? 품값은 2배로 준다니까. 누가요? 내가. 아이 그렇게 안 해주신다면요. 비싼 돈을 주며 사람을 보내죠. 그리고 노비당에서는 오늘 밤 장례원을 친다고요? 예. 노비 문서를 관리하는 장례원을 치기로 하고 합시다. 업복은 거사를 위해 무기를 준비하며 평소보다 늦게 복귀하는데 그 사이 초복은 송아지 2마리를 끌고 왔고 송아지 2마리 값에 데려가거라. 예 나으리 내가 오늘부터 강제로 자네 바깥사라 될 사람일세. 결혼을 당해 다른 집에 끌려가고 저기요. 뒤늦게 상황을 알게 된 업복이 초보이가 왜 시집을 가요? 어디로 갔대요?
놈이 이게 미쳤나 이게. 정면으로 대들며 왜 마음대로 신문인데요? 우리가 짐승도 아니고. 이거 왜? 니들이 뭔데 사람을 마음대로 팔아? 낫을 두고 마루에 올라 살려주십시오. 목숨만. 주복이는 변단 담상불 황선될 집에 주인을 살해하고 초복을 찾으러 떠납니다. 그날 저녁 업복을 제외한 모든 노비들이 장례원 앞에 모이는데 자, 시작합시다. 거사를 급하게 시작하려는 그분. 아직 시간도 한참 남았고 엇보기도 안 왔는데. 저 성내가 뒤숭숭해서 병력을 많이 지원 못한다고 빨리 끝내고 오란 명령을 받았습니다. 누군가의 명령을 받았다며 누구한테요? 오늘 대체 왜 이러세요? 이상하잖아요. 병력 지원은 또 무슨 말이에요? 평소와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보이곤 냄새나. 갑자기 총을 집어 매복 위치를 노출시키고 어찌려고? 한다니까! 본색을 드러내며 합류한 관군들과 함께 노비들을 마구잡이로 사살합니다. 초복을 찾아온 업복. 우리 집 주인 양반 내가 죽였다니. 갈 곳 없어진 초복을 어디로요? 노비들 사이에 소문으로 전해지는 오락산 영봉으로 가면 도망한 노비들이 모여 사는 데가 있다니. 그곳으로 보내는데 마치 유품인 듯 총을 쥐어주는 업복. 오실 거죠? 당연히 가야지.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며 뜨거운 작별 인사를 나눕니다. 처참하게 학살된 노비들. 한 놈이 없어졌다. 근처로 수색하라. 이 나으리. 자기 위치를 증명하듯 군관들을 부리는데 그분의 정체는 조만간 장례원을 들이치자 했더니 제 세상이라도 만들 듯 기뻐합니다. 이경식의 수하였고 노비들 가까이 가면 냄새가 어찌나 역한지. 노비들이 살해해온 양반들은 그저 이경식에게 방해가 되는 자들이었으며 선예청을 공격한 것과 장례원을 위협한 것은 이경식이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해 벌인 자작극이었고 무슨 자리를 원하시나? 그렇게 그분은 저야 궁궐을 지키면 충분합니다. 관직을 약속받죠. 뒤늦게 합류한 업복. 중상을 입고 숨어있던 끝봉을 발견하고 뭔 일이라 너희가 그분이 배신자라는 걸 눈치채는데 배신에 분노할 틈도 없이 아끼는 사람과 또다시 이별합니다. 같은 시각 월악산. 송장군을 쫓던 훈련은 무관들이 들이닥쳐 경비를 모두 죽였어. 우리는 청나라 사신단을 호위하는 무관들이요. 청군이 모든 사실을 실토하고 대길의 서신이 월악산에 도착하는데 짝귀는 송태아 부인이랑 아기를 데리고 용인 조비산으로 가고 우린 이천 삼거리역에서 따로 만나자는군. 이때 산채가 발각됐답니다. 뭐야? 밑에 우리 애들 죽인 놈들이 글쎄 저놈들이 아니라 훈련한 무관들이랍니다. 산채를 옮기자 설득하는 짝귀. 아예 금강산 같은 데로다가 산채를 확 옮겨버리자고. 사람들이 모두 동의하자 사나을 잠시 다녀올 테니까 짐 싸고 기다리고 있어. 대규모 이주를 준비시키고 저 사람들을 풀어주시면 어떠신지요? 저놈들? 이번 일에 얽힌 인물들의 대규모 행군이 시작되는데 한양 탈출에 성공한 대길과 송태야. 원수였던 둘은 어느새 친구가 되며 용인까지 전력으로 질주합니다. 그 시각 한양. 문지기가 되어 나타난 그분. 물러거라. 좌의정을 호위하며 궁으로 들어가는데 이를 직접 확인한 업복. 죽은 동료들의 총을 챙겨 우리 같은 노비가 있었다고 세상에 꼭 알리고 죽으면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렇게만 되면 개 죽음은 아니라니. 안 그러나 주보가 복수에 나섭니다. 비록 태평성대라 하나 선예청 사건과 장례원 사건을 설명하는 좌의정. 민심이 이렇듯 이반을 하니 어찌해야 옳겠소? 대대적인 추세와 호적 정리로 도망 노비와 을루자 유민들을 모아 북방으로 올려보내 축성을 하심이 옳은 줄로 아뢰옵니다. 그 수가 10만에 이른다 했소. 그러옵니다, 전하. 경이 알아서 시행하시오. 황공하옵니다, 전하. 사실상 10만의 노비를 사유하게 된 좌의정. 이제 계획을 실천할 일만 남았는데 야 이놈아 업보가 업복을 말려보려는 상노.
하지만 업복은 그대로 성에 쳐들어가 복수를 단행하죠. 총을 바꿔가며 빠르게 병력들을 제압하는 업복. 성 안으로 당당히 들어와선 마주친 좌의정 일파에게 총알을 선물해 주는데 한 방에 직사하는 문지기. 업복은 빠르게 장전을 마치며 조선의 최고 권력자를 한 방에 무너뜨립니다. 양반이 무너지는 것을 두 눈으로 본 상노. 상노의 마음에도 불이 지펴집니다. 마침내 용인에서 조우하는 일행들. 무고하셨어요. 언년이를 본 대길은 아무렇지 않은 척 둘을 지나치고 어이, 짝기 언니. 애써 짝기와 더 크게 인사를 나누는데 길이 멀어 고마움을 다 표현 못하고 간다. 대길에게 같이 가자 제안하는 송태야. 같이 가지 않겠나? 안전한 곳으로 안전하게 가는지 그걸 보여주고 싶다. 대답하지 않는 대길. 결국 이천으로 향하고 언니랑 산적질이나 하다 가자고. 송태야는 안성천에 나루터로 향하는데 갑자기 멈춰서는 대길. 어이 짝기 언니 만수무강해. 벽에 똥 칠할 때까지. 결국 이 대열에 합류하여 이들의 뒤를 지켜주기로 합니다. 한편 이사 준비가 한창인 산채. 초복이 산채를 찾아오고 짝기 할아버니! 혼자 산채를 나온 설아는 대길 오라버니는? 안성촌으로. 비켜봐. 대길을 찾아 떠나죠. 이천에 도착한 왕송과 장군. 논 옆에 최장군 집 장군 받았고 그 옆에 왕손이 집 장금 됐고 대길이 집이랑 여각 이건 장금 털기 전까지는 못 주지. 왕손이 모르게 땅을 사놨던 대길. 집이랑 땅이라니? 이게 뭐라는 거야? 대길이가 다 장만했다고 얘기했었지. 에이씨, 맨날 둘이 나한테만 얘기 안 해주고 진짜. 빼돌린 돈은 모두 동료들을 위해 썼던 것이죠. 어느덧 용인까지 도착한 황철웅. 안성과 장원 쪽으로 흔적이 나뉘었습니다. 철웅은 날카로운 추리를 시작하고 저자의 소문이 퍼졌었지. 14세 여아를 공출한다고. 예. 오늘이 며칠인가? 13일입니다. 안성천으로 간다.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강행군에 지친 송태아와 청군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이 틈에 대길은 힘들게 입을 열어 만났다. 큰 놈의 자결 소식을 전하고 그러니 네가 잘 살아야 된다 라고 그러더구만. 네 오라버니가. 먼저가 배를 구할 테니 그리 전해라. 너의 그 사람에게. 어색하게 자리를 비워 배 위에서 일행들을 기다리는데 하지만 추격대가 이미 따라붙었고 청나라군과 송태야 모두 분전해보지만 청나라군은 전멸당하고 마지막 적을 제압한 그때 의문의 당검을 맞은 송태야. 당검의 주인은 하필 황철웅의 정예들이었고 부상 입은 몸으로 힘들게 저항하는데 결국 칼에 찔리고 마는 언년이. 송태아가 언년이를 구하지만 여러 차례 부상을 입으면서 점점 수세에 몰리는데 그때 대길이 이 싸움에 끼어들고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싸움이 계속되는데 이때 중상을 입고 마는 송태아. 대길이 간신히 구해주지만 송태아는 전투 불능 상태가 되어버렸고 설상가상으로 지원군마저 도착하고 있었죠. 가야 데려가라. 대길은 어떻게든 송태아를 보내려는데
도련님. 살아서 좋은 세상 만들어야지. 신분제로 인해 비극적인 사랑을 했던 언년과 대길. 그래야 다시는 우리 같은 사람 나오지 않지. 그런 세상을 바꾸겠다는 송태아를 위해 언년아, 네가 살아야 나도 산다. 희생하기로 합니다. 너여 가거라! 또다시 도련님을 두고 이렇게 떠납니다. 죄송합니다. 도련님 죄송합니다. 쓸쓸한 싸움을 이어가는 대길과 철웅.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 내 목숨 한번 살려줬거든. 그게 전부냐? 바꾸면 되잖아. 이 지랄 같은 세상! 이제껏 생명의 은인인 송태아를 죽이려 했던 철웅. 너까지 날 비참하게 만드는 거라. 세상은 원망해도 사람은 원망하지 말아야지. 이때 맨몸으로 달려드는 대길. 황철웅은 전의를 상실한 듯 맞기만 하는데, 하지만 지원군이 도착하고 대길은 다시 검을 들어 우리 같은 놈들만 없어도 세상 참 살맛날 거야. 최후의 싸움을 준비하며 언년아, 잘 살아라. 마음속으로 유언을 남기고 오랜 시간이 흘러 우리 다시 만날 때 어찌 살았는지 얘기해 주렴. 나의 사랑아. 최후를 맞이합니다. 괜찮으십니까? 송태환이 어찌 되었습니까? 잠시 머뭇거리는 철웅. 내가 이겼다. 대길의 말에 깨달은 바가 있던 듯 다 끝났다. 추격을 포기하고 부상당한 몸으로 힘들게 도주하던 송태아는 언년의 품에 몸을 의지한 채 뒤늦게 중요한 사실을 깨닫는데, 네. 청나라 가지 않겠습니다. 조선을 떠나선 조선을 바꿀 수 없었기에 그러셔요. 이 땅에 빚을 너무 많이 져서 떠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좋은 세상 만들어야지요. 어떻게든 조선에 남아 살아가기로 다짐하죠. 뒤늦게 대길을 찾아온 설화. 오라버니. 아직 숨이 붙어있는 대길. 미안하다. 네 마음 한자랑 못 알아줬네. 사과를 마친 대길은 자신을 사랑해주는 설화의 품에서 최후를 맞이하고, 학살을 마친 황철웅은 자신을 사랑해주는 아내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립니다. 어느새 대길을 묻어준 설화. 대길을 위해 준비한 옷을 덮어주며 홀로 슬픔을 삼키는데, 이듬해인 1649년 여름, 인조는 제위 27년 만에 승하한다. 세자 복림이 왕위를 이으니 이가 바로 효종이다. 효종 6년인 1655년을 끝으로 도망 노비를 쫓는 노비 추세는 중지되었고, 다음에 석계는 귀양에서 풀려난다. 세상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은실아, 저 해가 누구 건지 알아? 우리 거. 왜요? 우린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으니까.